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 글로벌 원샷과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36%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근원 PCE 물가가 2%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목격했는데요. 2021년 2월, 3월 이후에 최저로 나왔습니다. 근원 PCE 물가는 또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다다랐다라는 인식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으로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텔이 추가로 1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죠. KLA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조금이 얼마나 언제 지급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TSMC,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인주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도록 하고요. 애틀랜타 GDP 나우 1분기 성장률을 3%로 조금 높게 잡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와중에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하반기에 S&P 500이 3,200포인트 선으로 급락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 장세를 지켜볼 때 실적이 점차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지수 급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덧붙였는데요. 계속해서 실적들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 많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홍해 부근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운임료 그리고 유가는 얼마나 오르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유가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순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만 결제량 자체가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브레이크가 걸린 S&P 500 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등락으로 살펴보게 되면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 주였는데요. 핀비즈맵을 보시면 일단 이건 금요일 시장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맵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1%나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인텔과 KLA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드렸는데 인텔의 실적을 분석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AI 테마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주 대비 인텔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 확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도 인텔은 조금 지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리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글로벌 2차 전지 ETF 상품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에 5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머스크 CEO의 발언이 있었고요. 또 AI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자금 6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캐시우드의 대량 매수 의견도 함께 있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서는 여전히 테슬라가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장세 속에서 일단 지표는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 PC 물가 지수의 추이를 함께 보시죠. 점차적으로 둔화를 그리고 있는 기조는 2022년 말부터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3%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요. 서비스 물가는 소폭 오르고 상품 가격은 소폭 내리면서 일단 PC 헤드라인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온 지표를 분석을 해봤을 때 레리 덴타렐리 같은 경우는 PC 거기다가 개인 지출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점은 연준의 목표치 달성과 주식시장 양쪽에 모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월 인하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존 시나리오 5월에서 6월 사이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3월 인하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워조로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이번 3월 FOMC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번 FOMC 정책 성명서에는 다음 변화는 금리 인하보다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구 자체가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뉴스도 함께 업데이트 보시죠.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트위치, 픽사, 나이키, 시티, 블랙록 같은 큰 기업들도 감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파벳, 애플, 아마존 모두 일단 AI 담당 부서 쪽에서도 조금 오래된 부서들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력도 크게 줄이고 있는 알파벳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이오프 플라이에서는 기술 기업이 1월에 7,500명가량 감원을 할 예정인데 이 배경에는 AI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TD 코엔 같은 경우는 2024년이 기록적인 데이터 센터 임대를 위한 무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모두 데이터 센터 확장에 올 한 해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중요한 부분은 역시 FOMC일 것 같고요. 고용 보고서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나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도 많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실적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실적이 화요일에 나오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 차입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셧다운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수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퀄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1월 FOMC 금리 결정 기자회견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 메타도 실적 발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 금요일 시장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도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지난주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천원 만에 코스닥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줬죠. 코스닥 지수 1.6% 상승으로 837선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올랐고요. 0.33% 강세.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를 이끈 건 2차 전지의 반등과 바이오의 상승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였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죠. 4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봤을 때 전거래일에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 종목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 그 전날에 보면요 12% 급락했지만 이게 우리 시장은 선반영됐다는 인식의 작용이었을까요? 여기에 낙폭과대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배터리의 반등 이렇게 시장은 해석은 하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업황이 뚜렷하게 돌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 달려 있습니다. IT가 좀 혼조세를 보였죠. IBM 호실적과 인텔의 가이던스 실망 매물 두 가지의 호악재가 상존하는 모습 속에서 반도체 쪽에서 수급의 분산이 있었습니다. IT 일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자금이 기계나 건설, 화학, 철강, 6G, 통신장비, 카지노 등등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테크 기업에 이제 기대감을 실어줄 만한 부분이 주말 사이에 있어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3개월 락업 물량 해제 있고요. 반도체는 아무래도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선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증권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이어서 전거래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사주 매입하겠다. 주주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이런 호재를 안아가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증권주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 아닙니다. 지금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이죠. 실적은 아마 4분기 좋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 PF 충당금이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어디에 투자 포커스를 맞추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HLB 계열사 중심의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일정 보면 LNF 코스피 이전 상장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거래를 하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승인 대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임시주총에서 이전 상장 안건은 가결됐거든요. 결과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일이고 이거는 리스크, 중국 부동산 노이즈고 아라펠스라는 중동의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 좀 참석을 많이 해요. 지금 밝혀진 건 뷰노, 딥노이드, 삼성헬스, LG그룹 등등 많은 기업들이 갑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더블 배당 기대감. 지난주 매일 거의 해드린 것 같죠. 업데이트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업종 등락률을 봤더니요. 가장 좋은 쪽이 배당 3종 세트죠. 은행, 증권, 보험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좋았는데 그다음 자동차. 이 4개 세트는 배당 기대감이 높은 섹터죠. 예, 여기에 이제 추정치만 기입을 해봤는데요. FN 가이드에서 25일 종가 대비했을 때 결산 배당 예상 수익률이 나와서 한번 높은 쪽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8%대 예상은 DGB 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그리고 가장 높게 예상이 되는 거 이노션 9.2%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7%대는 삼성카드와 NH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다 이제 추정치인데 기아하고 현대차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확정 공시가 됐습니다. 확정치입니다. 기아가 조금 높습니다. 6%.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 기준일 기입을 해봤고요. 이제 확정 공시가 된 날 수입니다.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배당 말고 배당 기대감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그럼 그 전에 매도하는 게 맞죠. 같이 투자 포인트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에 반도체 업체 지원하겠다는 코멘트를 할 것이다. 이런 추측 보도입니다. 이유가 있긴 있는데 곧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열리겠죠. 이제 그에 앞서서 뭔가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몇 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미국 내에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인데 사실 칩스 법안이라도 원래 지원을 해주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집행이 잘 안 됐었죠. 좀 미미하게 집행이 됐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추측하는데 공장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황이 고 규모 기입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쪽 있죠.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실적과 신제품 출시 일정이 좀 주목이 되는데 수요일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에는 애플 실적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AI 폰이죠. 갤럭시 S24 본격 출시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도 삼성전자 이때 하게 되는데 반도체 부문, IEM, 모바일 쪽, 가전 부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부 항목들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비전 프로가 이제 미국에서 정식 출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본다면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분석들도 꽤 많이 있고요. 삼성증권 커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XL 기기인데 물론 애플은 자사 제품 비전 프로에 대해서 XR 기기 혹은 메타버스 기기로 하지 말고 공간 컴퓨팅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밸류 체인들 엮여 있는 건 다 XR 기기 쪽이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섹터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고가입니다. 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살까라는 관점에서 메타 제품이다. 삼성의 신제품이 나오면 이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볼만한 기업들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꼽고 있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 이제 슈퍼위크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볼만한 관전 포인트들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장마치고 움직였던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텀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 장마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의 시세가 연속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그냥 체크용으로만 보시죠. 흑연, 초전도체, 그래핀 테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정말 이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수급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변동성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호실적이 중요한데 경동나비엔, 크래프톤, 선광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외에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과열 경고 종목과 관계자가 지분을 매도했다고 공시한 종목들은 낙폭이 꽤 깊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사이에 전해진 주요 뉴스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테크 뉴스가 좀 있었는데 AI 먼저 볼까요? 테슬라 AI 스타트업 xAI가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8조 원 규모인데 이미 한국과 홍콩, 일본, 중동 국가들과 접촉을 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AI 관련 기술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3D 디램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3D 디램이라는 게 차세대 꿈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일컬어지는데 아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CES에서 기조연설 때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쭉 기입을 해봤는데 기존의 디램은 수평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수직적으로 올려서 뭐 용량이나 효율 다 좋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도 몇 개 엮여 있는데 일부러 넣지 않은 이유는 실체가 아직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긴 관점으로 관전 포인트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기입을 해봤고요. 이건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관세도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에서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다라는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